인도적 지원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식량난을 겪는 일반적으로 많은 국가들은 외부로부터 인도적 지원을 환영합니다. 근데 북한의 경우에는 좀 상황이 다른 게요. 북한은 체제가 자립을 추구하는 그런 체제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주의와 북한의 통치 이념이 서로 갈등 관계에 있는데요. 흔히 인도주의라고 하는 것은 서구의 정신이고 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비서구 지역의 헐벗고 굶주린 인류를 돕는 일종의 봉사운동이라는 것이 인도주의의 정신인데요. 북한의 체제 이념은 주체 사상입니다. 즉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라고 하는 자력갱생이 핵심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북한 당국은 최근 들어서 강성대국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성대국을 주장하고 모든 문제를 남의 도움이 아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체 사상을 내세우는 국가가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그것도 가장 기초적인 식량을 지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체제의 이념 그리고 내부 선정과는 맞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무조건적으로 받는 것은 체제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경우에는 외부의 인도적 지원을 받을 때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협력사업, 국제협력사업의 형태로 포장을 해서 받는 것은 체제의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에게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은 북한 체제의 속성을 잘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북한 당국도 외부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좀 경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북한의 어떤 체제에 좀 부정적인 효과를 줄 것은 아닌지 이런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인도적 지원을 하게 되면 많은 이제 구호단체가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좀 서방의 좀 개방적이고 그런 자유로운 행동, 또 규범, 양식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침투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서방의 구호단체가 평양에 상주하게 되면 또 북한의 주민들이 직원으로 고용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접촉을 하게 되고 이런 측면에서 이 외부의 어떤 인도적 지원이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경계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비근한 예를 들면 2004년도에 부시 대통령이 북한 인권법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북한 인권법의 그 내용을 보면요. 미국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북한 체제를 좀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체제의 변화를 미국 정부가 하기엔 좀 어려우니까 시민단체를 통해서 북한의 자유라든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북한 인권법이거든요. 이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북한은 평양에 있던 미국의 구호단체를 전부 추방시켰습니다. 즉, 이 인권법에 의하면 북한의 시각에서는 인권단체들이 다들 북한의 체제에 위협하는 그런 존재로 비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대북 지원 사업은 상당한 한계를 안고 있다. 즉, 북한 내부에서의 배급 실태에 대한 투명성을 이제 확보하기 어렵다는 거죠.
즉 구호단체가 배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 접근하려면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구호물품 배분 상황을 감독하기 위해서 현장에 방문하려면 적어도 7일 전에 북한 당국에 신청을 해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방문 허가를 해놓고도 또 직전에 취소를 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구호단체가 외부의 구호물자를 북한까지는 갖고 들어갈 수 있지만 그 북한에서 전국 방방곡곡에 직접 배분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니터링을 하기 좀 어려운 그런 이제 실정이고요. 또 일반적으로 구호단체들은 이 인도적 지원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각종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북한 주민들의 보건 실태, 영양 상태, 또 시장 조사를 통해서 이제 각종 식료품 가격이 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는 거죠. 예를 들면 구호 물품을 이렇게 풀게 되면 그동안 치솟았던 뭐 생필품 가격도 좀 떨어지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호 물품이 잘 주민들에게 배급이 되었는지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종 조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북한 당국은 이런 조사들을 정보 수집 행위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호단체가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일종의 어떤 첩보 차원에서 통제를 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북한이 허용하고 있는 것은 세계식량계획 WFP의 북한 주민들의 영양 실태 조사만을 유일하게 허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WFP가 북한에게 인도적 지원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식량계획의 조사를 거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호단체 입장에서는 이 식량 배급 실태와 성과를 본부에 잘 보고를 해야만이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본부도 그러한 이제 성과를 이 후원자들이나 기부자들에게 널리 알림을 해서 다시 또 후속적으로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북한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분을 했고 그 지원의 효과가 무엇이고 라는 것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고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예산 확보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북 지원 현황을 좀 영역별로 살펴보게 되면요, 지난 10년 동안 보건 의료 분야의 지원이 가장 많다. 그래서 전체의 한 60%가 보건 의료 분야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 일반구호 순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식량보다는 보건 의료가 북한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좀 떳떳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 분야가 되는 것 같고요. 특히 의료 분야 같은 경우에는 좀 국제 협력 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북한 사회를 좀 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 예를 들면 농업, 산림, 에너지 분야에서의 지원은 좀 비교적 좀 낮고요. 대북 지원을 좀 주체별로 보게 되면 남한의 경우에 지난 10년 동안 남한에서 북한을 지원할 때 국제기구를 통해서 지원한 것이 약간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51%가 국제기구를 통해서 남한이 북한을 지원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은 인도적 지원을 지원이 아니라 어떤 국제협력 그런 형태로 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국제기구를 통하는 것이 가장 수월하게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민간단체인데, 민간단체의 경우에 순수하게 민간단체가
모금을 해서 지원한 것이 한 44%, 그리고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서 지원을 한 것이 한 3% 이렇게 되고요. 남한 당국이 직접 북한을 지원한 것은 1%에 불과합니다.